원시의 숲엔 또 다른 인간이 있었다. 두 발로 걷고 다섯 손가락을 가진 동물. 오랑우탄이다. 오랑우탄은 숲속의 인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지능이 높고 모성애가 강하다. 늘 친근한 대상으로 여겨왔던 오랑우탄의 이면엔 지금 멸종의 그늘이 있다. 원시 숲의 주인들이 터전을 잃고 밀림의 고아가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적도선이 통과하는 위치에 칼리만탄이라는 섬이 있다. 우리에겐 보르네오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칼리만탄은 아마존 다음으로 넓은 인도네시아의 열대 우림 지역이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구마이 항구, 섬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다. 칼리만탄 지역은 이슬람 문화가 강하고 사람들은 어업과 임산물 채취에 의존해 살아간다. 밀림의 강줄기는 사람들의 이동과 물자 교류의 유일한 통로다. 강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열대우림의 식생이 서서히 살아난다. 탄중푸틴 국립공원은 유행이 정한 생물 다양성 핵심 지역이다. 강변의 숲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은 긴 꼬리 원숭이다. 몸의 크기는 고양이만 하고 날씬한 몸매다. 먹이는 나뭇잎과 열매지만 인가 근처의 곡물과 곤충도 잡아먹는 잡식성이다. 몸 길이만한 꼬리는 균형을 잡는 데 유용하다.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다가온 것은 긴 코 원숭이다. 몸무게가 20kg이 넘으며 피노키오처럼 뾰족하고 높은 코가 특징이다. 녀석들은 띠아오라는 나무의 연한 나뭇잎을 즐겨 먹는 까다로운 식성의 소유자다. 무리를 이끄는 것은 수컷이다. 수컷은 아랫배가 불룩하고 코가 길게 늘어져 있다. 긴 코 원숭이는 칼리만탄 고유종으로 현재 지구상에 7,000마리만 남아있다. 강가의 나무 위에서 먹이를 찾고 잠을 자며 땅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배설물도 강물에 흘려보낸다.
녀석들의 이동이 시작됐다. 긴 코 원숭이는 먹이를 찾아 하루에 1~2km를 이동한다. 일부 다처제의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도 일정한 규칙과 서열이 있다. 먼저 우두머리 수컷이 이동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고 선두에 선다. 다음에 암컷과 새끼들이 뒤를 따른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멀어서 한 번의 점프가 어려울 때는 나뭇가지를 굴린 다음 그 탄력을 이용해 이동한다. 적도의 열대우림은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뚜렷하다. 칼리만탄은 12월과 1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연간 3,000mm가 넘는 많은 강수량은 물질의 순환을 빠르게 해 열대우림의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오랑우탄을 만나기 위해 밀림으로 향했다.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거대한 몸, 오랑우탄이다. 가까이 갈수록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커진다. 육중한 몸을 가진 수컷 오랑우탄이다. 수컷은 넓은 얼굴이 특징이다. 15살 이상이 되면 양쪽 뺨이 부풀어 올라 성숙함을 드러낸다. 제작진이 만난 녀석의 나이는 20살 정도, 몸무게는 70kg 정도로 추정된다. 오랑우탄은 열매가 있는 나무 주변을 자신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살아간다. 녀석이 발견한 것은 람부탄 열매다. 람부탄은 달고 과즙이 많아 특히 좋아하는 열매다. 돌기가 나 있는 열매의 껍질을 벗기고 과육만 골라 먹은 다음 씨앗은 뱉어낸다. 오랑우탄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단독 생활을 한다. 그래서 가장 고독한 영장류로 불리기도 한다. 나무를 타고 오르는 또 다른 오랑우탄이 발견됐다. 그런데 녀석은 홀몸이 아니었다. 배에는 새끼가 매달려 있다. 오랑우탄은 고독하게 살아가지만 어미는 다르다. 어미는 새끼를 5년 동안 품에 안고 다닌다. 인간을 제외한 5손가락을 가진 동물 중에서 새끼를 키우는 기간이 가장 길다. 새끼의 나무 타기 연습과 밀림의 적응은 철저하게 어미의 보호 아래 진행된다. 오랑우탄 새끼는 3살이 되면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새끼의 나무타기는 아직 서툴다. 하지만 처음 어미의 배에 매달렸다가 옆구리로 옮겨가고 등에 엎여 자라면서 얻게 되는 손가락의 발달은 새끼를 밀림의 주인으로 만들 것이다. 오랑우탄은 이곳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에만 존재하는 아시아만의 자연유산이다. 하지만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해 밀림에서 오랑우탄을 만나기는 어렵다. 오랑우탄 연구로 유명한 캠프리키로 가는 길. 저지대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머리 모양과 두 갈래로 갈라진 혀끝이 뱀을 닮은 녀석은 왕도마뱀이다. 몸의 길이가 2m가 넘고 다리와 발가락이 잘 발달해 나무에도 오른다. 습지의 가장자리에 몸을 감추고 먹잇감을 노리는 또 다른 녀석은 악어다. 이곳의 악어는 좁고 긴 주둥이로 물고기만을 잡아먹는다. 캠프리키는 열대우림의 숲속에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오랑우탄 연구를 위해 처음 세워진 오두막이 지금은 세계적인 오랑우탄 연구의 산실이 되고 있다. 캠프를 찾은 손님을 맞이하는 건 사람보다 오랑우탄이 먼저다. 캠프리키의 문을 연 사람은 바로 갈디카스 박사다. 갈디카스 박사는 35년째 이곳에서 오랑우탄 연구와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오랑우탄이 통찰적 지능과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녀의 연구를 통해서다. 5살이 된 새끼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심하다. 어미는 새끼 용석을 다 받아주면서도 항상 손을 놓지 않는다. 갈디카스 박사가 분석한 오랑우탄 어미의 일생은 시간의 80%를 새끼를 돌보는 데 사용할 정도로 모성애가 강하다. Yes, he says, don't touch my mother. And they're very jealous. 새끼가 경계심이 강해진 것은 독립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일까. 녀석의 나무 타는 솜씨도 제법 대담해졌다. 어미가 새끼의 상화에 못 이겨 자리를 옮긴다. 오랑우탄 어미는 새끼가 5살이 넘어 독립할 때까지 등에 업고 다닌다. 새끼는 어미와 단둘의 시간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This is Unyuk. And Unyuk came here in 1976. She's been here now for 30 years. And she has had, let's see, Uranus, Udik, 4 offspring, and her two oldest sons are now chief padders. You see, she wants you to get, she wants your attention. Yeah, basically they are what we once were before we left the Garden of Eden. 붉은 털을 가졌을 뿐 인간과 97%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오랑우탄. 갈디카스 박사가 밀림에서 오랑우탄을 연구하며 보낸 35년의 시간은 태초의 인간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넷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젖을 먹이는 운육은 사실 손자까지 본 할머니 오랑우탄이다. 밀림의 고아였다가 이곳으로 와서 이제는 40살이 다 돼가고 있다. 운육이 갑자기 기름통을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고 기름을 손바닥에 부어본다. 온몸이 기름투성이다. 운육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 수도꼭지를 틀고 몸을 씻는다. 기름이 잘 안 닦이자 부싯돌에 문질러 본다. 이번엔 빗자루를 들었다. 5 손가락을 가진 동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When they come into contact with human beings, like in this camp, is the way that they can do so many things like us. So, for instance, the orangutans will take boats, dug out canoes, and actually use the canoes to cross bodies of water, like Unyuk has done. The fact that they use tools, the fact that they can even make tools. And I don't really think of them as animals. I think of them as people, but a different kind of person. 캠프에 찾아온 오랑우탄은 하루에 3여 마리. 모두 재활 훈련을 거쳐 야생으로 보내진 녀석들이다. 녀석들끼리 싸움이 붙었다. 운육을 대신해 새끼가 격렬히 저항한다. 할머니 오랑우탄 운육은 새끼를 데리고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 다시 오랑우탄을 만나기 위해 캠프리키 주변의 숲으로 들어갔다. 같은 열대우림이지만 저지대 습지와는 다른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다. 방향까지 바꿔주네.
숲에서 먹이를 찾는 녀석은 멧돼지다. 녀석의 행동은 의외로 경계심이 적고 평화롭다. 주둥이에 검은 띠가 많이 남아있는 어린 녀석이다. 멧돼지가 머물던 자리를 확인해봤다. 파헤쳐진 흙 속엔 멧돼지가 즐겨 먹는 열매들이 남아있다. Sebuah semonga. Ini adalah bijinya dan dimakan oleh babi juga. 계절의 변화 없이 연중 지속되는 적도의 고온다습한 기후는 생산성이 높아 수많은 나무를 키워낸다. 캠프리키 주변 숲에는 아직도 거목들이 남아있는 편이어서 오랑우탄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오랑우탄의 먹이는 무려 400여 가지. 버섯과 개미들을 먹기도 하지만 역시 식물의 열매가 주식이다. 오랑우탄은 나무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곳을 다시 찾는다. This is the small of the Rongas tree. The orangutan eating the young leaf of this Rongas. Their leaf become black because of poisons from the trees. 오랑우탄 한 마리가 사람의 접근을 알고 나뭇가지를 집어던진다. 어린 녀석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한참을 쳐다보던 오랑우탄이 다시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 이번엔 던지지 않고 가지고 올라간다. 잎사귀를 뜯어 모으기도 한다. 녀석은 지금 잠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나뭇가지를 모아 받침을 만들고 신선한 잎은 깔개로 사용한다. 매일 잠자리를 만들며 잔가지를 치고 열매를 먹은 다음 씨앗을 퍼뜨리는 오랑우탄은 숲을 가꾸는 중요한 존재다. Dia sebagai petani alam, dari tingkah lakunya dia yang memberikan kesempatan kepada sinar matahari untuk jatuh ke bawah agar tanaman-tanaman muda lain bisa tumbuh. Nah, dengan perilaku dia yang lain juga, kalau dia makan sesuatu, makan buah, itu dia sambil jalan dia akan menyebarkan buah, dan dia bisa kita katakan sebagai petani alami. 숲길에서 오랑우탄 한 마리와 마주쳤다. 녀석은 먹이를 찾아 떠나는 중이었다. 오랑우탄은 다리가 짧고 팔이 길다. 그래서 땅딸보 걸음이다. 하지만 그 걸음으로 먹이를 찾아 10km까지 긴 여행을 한다.
오랑우탄의 송곳니는 길고 날카로워 코코넛도 부순다.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나뭇가지를 붙잡는 데 유리하도록 적응한 결과다. 오랑우탄은 침팬지나 고릴라와는 달리 평생을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유일한 유인원이다. 녀석의 자궁이 분홍빛으로 부풀어 올라와 있다. 임신 중임을 나타낸다. 오랑우탄은 새끼를 키우는 기간이 길어 번식 속도가 매우 느리다. 새끼를 낳은 다음 8년이 지나야 다음 임신이 가능해진다. 느린 번식 속도와 나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은 오랑우탄의 멸종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지난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랑우탄의 위기를 진단했다. 서식지 파괴로 최근 15년간 오랑우탄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이런 추세라면 12년 내로 멸종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랑우탄 서식지 파괴의 주범은 파모일 농장임을 밝혔다. Ada prediksi dari Bank Dunia bahwa Bank Dunia memprediksikan hutan dataran rendah Kalimantan akan musnah pada tahun 2010 dikarenakan pembukaan perkebunan kelapa sawit dan pembukaan perkebunan HTI untuk memenuhi kebutuhan industri kayu. Kalau tahun 2010 itu benar-benar terjadi, artinya tidak akan ada lagi home range, tempat bermain bagi orang hutan. yang ada hanya di kebun binatang. 국제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칼리만탄의 열대우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불법 벌목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소형 비행기를 탑승해봤다. 탄중푸틴 국립공원에 들어서자 광대한 숲이 강줄기를 따라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하지만 강줄기를 벗어나면 숲이 사라지고 초지의 면적이 넓어진다. 벌목과 산불로 사라진 숲은 열대우림의 명성을 무색해 할 정도다. 이미 70%의 숲이 없어졌다.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선 벌목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는 강에 띄워져 운송을 기다린다. 매년 불법 벌목으로 2만 헥타르의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 한 오랑우탄 보호단체는 지난 15년 동안 탄중푸틴 국립공원의 위성 사진을 통해 숲의 변화를 조사해왔다. 가장 엄격하게 규제를 받았던 국립공원조차 1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숲의 면적이 줄었다. So in this series of maps, you see the situation before the first fires, which happened in '93, and you can see the fire damage. In the next one, you can see the impact of repeated fires, and then in the last one, the impact of illegal logging.
all the time the amount of forested area shrinking. 세계은행이 경고한 팜오일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설립되는 팜오일 농장들은 대규모 자본과 시설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소비량이 2배로 늘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투자 붐을 맞고 있다. 팜오일 농장은 야자수를 심어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사업을 위해 조성된다. 농장엔 헥타르당 140여 그루의 나무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다. 야자 열매에서는 식용유를 비롯한 각종 기름을 추출해낸다. 야자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지금처럼 규모화되고 전성기를 맞은 적은 없었다. Saya pribadi lihat tidak ada. Sini ya bisnis macam kebun kelapa sawit itu saya pikir cukup profitable. Nah, terbukti pada tahun 97 dulu kita menghadapi krisis moneter, itu perkebunan malah stabil. Jadi beberapa bisnis perkebunan itu yang menopang ke bisnis yang lain. 팜오일 농장은 기간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 농장에서 고용하는 직간접 인력만도 3,000명에 이른다. 팜오일은 증기로 쪄서 딱딱한 열매를 하나씩 분리하고 압축해서 기름을 얻은 다음 정화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원목 산업이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침체기를 맞는 반면 팜오일 농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팜오일 농장은 열대우림의 지도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을까?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되는 팜오일 농장. 2020년이면 지금의 3배 면적으로 확대돼 1,600만 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열대우림의 생태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 Itu sebenarnya tidak ada untuk merusak alam sama sekali. Karena apa? Karena dia akan tumbuh kembali, tumbuh dan hijau kembali. Malah hasilnya bisa kita dapatkan devisa atau income lah untuk menghidupi juga masyarakat atau rakyat yang ada di pedalaman atau di sentra-sentra perkebunan itu. 팜오일 농장은 벌목을 하고 땅에 불을 지른 다음에 조성된다. 황폐한 땅은 수십 년이 지나면 다시 푸르러지지만 종 다양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야자수와 몇몇 종만 살아남게 된다. Membuka lahan, membuka hutan, orang hutan yang tinggal di situ tentu saja tergusur. Seperti kalau kita banyak misalnya
pemukiman di Jakarta yang pinggir-pinggir mau dibikin mall. Nah, mereka kan otomatis tergusur. Tinggal di mana mereka? Seperti itulah orangutan. Jadi ketika membuka lahan, orangutan jadi homeless. 파모일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식용유, 비누, 마가린, 샴푸, 립스틱 등이 파모일을 재료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파모일과 알코올을 섞어 만든 바이오 디젤이 개발되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는 명분은 열대우림의 보존을 위협하고 있다. And is everyone worried about climate change? Yes, there's a future in biodiesel, but we will all let ourselves down if we allow the biodiesel to be generated from ex-rainforests. Rainforests are an immediate source of carbon. They're a carbon sink now. Every person who studies climate change will say that rainforests are vital. If we destroy those rainforests just so we can create biodiesel, it's in fact worse than keeping on using coal. 현재 추세로 열대우림이 개발된다면 오랑우탄이 20년 내로 멸종한다는 예측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로 제시되고 있다. 자카르타의 애완동물 시장. 오랑우탄의 밀거래와 벌목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곳에선 각종 희귀 동물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오랑우탄도 밀거래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다. 밀거래업자는 오랑우탄 대신 작은 시아망 원숭이를 들고 나왔다. 시아망 원숭이는 7개월 된 새끼였다. 수마트라에서 잡아온 것이다. 오랑우탄은 주문제로만 거래하고 있었다. Masih ada orang yang mencari orangutan? Masih ada. Ya orang banyak yang senang. Biasanya kata-kata Kalimantan? Iya, Kalimantan. Otaknya gimana ini besar? Kecil, nggak usah maunya kecil. Mau kecil buat piara. Iya, kecil aja. Lama-lama ini takut-takutin, anaknya ditinggal. Oh, begitu. 자카르타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수카부미 동물구조센터. 불법 거래된 야생동물들을 몰수해 재활훈련을 거쳐 야생으로 보내는 기관이다. 철창 안엔 멸종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각종 포유동물들이 자연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 애완동물로 주로 거래되는 것은 영장류의 새끼들이다. 청사리 갇힌 오랑우탄들은 벌목 현장에서 포획돼 밀거래됐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녀석들이다. Kalau dari Kalimantan biasanya karena ada penambang illegal logging itu dibawa oleh perahu-perahu yang bawa kayu yang masih kecil kemudian dibawa ke Jawa. Itu jalurnya biasanya Banjarmasin dan Pontianak. Itu biasanya sekitar lebih kurang 50 ekor per tahun habis orangutannya gitu. 오랑우탄은 전 세계에 3만 마리만 남은 멸종 위기의 상태지만 사람들에겐 여전히 오락의 대상이다.
동물원 쇼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오랑우탄이다. 높은 지능과 친근한 이미지로 인간이 원하는 웃음을 제공하는 상품이 된 탓에 오랑우탄이 처한 위기의 현실은 가려지고 있다. 밀림에서 고아가 된 오랑우탄이 모여있는 곳. 새끼들의 나무타기 연습이 한창이다. 애완용으로 길러지던 오랑우탄은 나무타기를 못한다. 고아 오랑우탄들이 야생의 본능을 찾고 밀림에 적응하기 위해선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야생의 어미가 품고 가르치는 과정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인간의 손길이 불가피한 현실로 돼가고 있다. 보호센터엔 200여 마리의 오랑우탄이 있다. 대부분 불법으로 사육되거나 밀수출되다가 구조된 경우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오랑우탄의 밀렵은 끊이질 않고 있다. 밀렵의 고리는 벌목을 막지 않고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지도 모른다. 인간과 오랑우탄.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멀어지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다. 열대우림의 숲은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행성이다. 나무들은 빛을 찾고 홍수를 피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며 성장한다. 한 줌의 빛을 더 받기 위해 줄기는 하늘로 향하는 경쟁을 하고 물에 잠기는 나무들은 숨을 쉬기 위해 뿌리를 땅 위에 내놓는다. 줄기에서 나온 뿌리가 땅으로 내려와 성장하는 피구스 나무. 넝쿨처럼 에워싼 뿌리는 원래의 나무를 질식사시켜 텅 빈 속만 남았다. 하지만 죽어가는 고목의 그늘에도 다양한 생명의 터전이 있다. 나무 밑둥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고 살아가는 것은 타란투라 거미다.
촛대 모양의 벌집에 꿀을 실어 나르는 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그늘진 곳엔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 향내를 풍기며 먹잇감을 유혹한다. 개미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주머니 속은 점액질이 묻어 있어 도망칠 수 없다. 빗물을 타고 들어온 장구벌레는 다른 유충을 잡아먹으며 주머니 속에서 근근히 버틴다. 식충식물은 주머니에 빠진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산다. Harus 움직이는 것도 보이죠? 숲은 보이지 않는 질서와 에너지를 품으며 움직인다. 피구스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붉은 옥 코뿔새. 크기가 1m에 이르는 큰 새다. 부지런히 열매를 따는 녀석은 수컷이다. 지금은 붉은 옥 코뿔새의 번식기. 열매를 토해내 둥지 구멍에 넣어준다. 구멍 속엔 암컷과 새끼들이 있다. 암컷은 새끼를 키우는 4개월 동안 구멍 안에서 지내며 수컷의 먹이를 받아 새끼에게 전달한다. 붉은 혹 코뿔새는 피구스나무의 의지에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이다. 밤이 되면 피구스나무의 주인이 바뀐다. 숲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안경원숭이. 불과 10cm밖에 안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다.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눈은 어두운 밤에도 정확하게 사냥감을 포착한다. 피구스나무 한 그루는 오랑우탄을 비롯한 60여 종의 생명을 키운다. 학생들이 단중 피크닉 국립공원의 숲속으로 들어왔다. 지역 NGO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랑우탄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오랑우탄을 살리는 첫걸음은 나무 심기다. 골목으로 사라진 토종나무들을 복원하는 것이 과제다. 묘목은 훼손된 땅에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여러 실험을 거쳐 씨앗부터 관리해왔다. Nah, ulin jenis-jenis airan wood terus terang sudah hampir punah.
hampir musnah dari bumi ya. Dan kita mencoba mengembangkan ini, paling tidak di sini akan menjadi habitat ulin ya, seperti mungkin 30 tahun yang lalu, 40 tahun yang lalu. Sekarang kita tidak akan temukan ulin di sini karena memang sudah habis. Dan itu kita menanam jenis ulin gaharu dan sebagian besar di sini ada tanaman yang sudah langka di Kalimantan. 울린을 비롯한 토종나무들은 오랑우탄이 그 열매를 즐겨 먹고 가지를 꺾어 잠자리를 만들었던 종들이 선택됐다. 현재 숲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숲은 사람의 키를 넘어섰다.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은 사라진 오랑우탄을 돌아오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실천이다. 선착장에서 오랑우탄 3마리가 배로 옮겨진다. 긴팔 원숭이 2마리도 같은 배를 탄다. 오늘은 오랑우탄과 긴팔 원숭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날이다. 배로 4시간을 달려 인적이 없는 지역으로 향한다. 라만다우는 저지대 열대우림의 숲이 조금 남아있는 곳이다. 오랑우탄 한 마리가 특유의 걸음걸이로 앞장을 선다. 숲에 들어온 오랑우탄은 본능적으로 나무에 기어오른다. 긴 발가락과 손이 유연하게 나무를 붙잡는다. 이제 우리가 아닌 이 숲이 그들의 집이다. 긴팔 원숭이는 아직도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오랑우탄 한 마리가 거세게 나무를 탄다. 육중한 몸무게를 못 이겨 나무가 쓰러진다. 오랑우탄은 힘이 넘친다. It's wonderful to see that even though they have been in cages for a while,
that they don't have a problem getting back to what's natural for them. It's very heartwarming to see them having a good time. 밀림의 고아였다가 이제야 자유를 얻은 오랑우탄들. 그들은 한동안 사람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밀림의 주인이 돼 숲속을 걸을 것이다.